네, 챕터 17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연력학 16장의 처음 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7장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17장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잘 알겠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분포에 대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똑같은 에너지 100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100개 있는지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10개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통계 연력학의 개념을 17장에서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죠. 이게 결국 어떤 시스템 혹은 어떤 스테이트 J가 EJ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우리가 PJ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EJ 오버 KBT, 즉 베타라고 하는 상수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분의 1로 정의되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라고 하는 게 어떤 확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확률을 다 더하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이 값이 결국에는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그 자체를 파티션 펑션 Q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파티션 펑션. 그럼 파티션 펑션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지난 시간에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은 압력 같은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에너지 E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J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그 에너지 EJ 값이랑 곱해서 J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해주는 거를 우리가 에너지의 기대값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가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로그 ln q 오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스페시픽한 시스템에 대해서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에너지의 에버리지 값이 2분의 3 NKBT 혹은 2분의 3 NRT로 나오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키네틱 티어리를 통해서 유도를 똑같이 또 해볼 텐데 거기에서 얻어진 에너지 익스프레션이랑 정확하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통계 연력학 스태티스티칼 미케닉스에서 얻게 되는 그런 앙상블 에버리지라는 거 있죠. 이 값이 우리가 실험에서 관찰하는 옵저버블이랑 같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에서 말하는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에버리지를 구할 때 기하 평균, 산술 평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런 텀들이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서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그 요소를 고려를 해가지고 에버리지 썸을 해보면은 그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값이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중요한 아이디어는 단순하게 평균값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녀석들도 낮은 확률로 그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것들을 볼 때 시험 점수가 뭐 평균이 50점이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50점이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단순하게 그 산술 평균을 보는 게 아니라 뭐 100점 맞은 학생이 한 명 있다. 그러면 그 학생 곱하기 1, 뭐 빵점 맞은 학생이 10명 있다. 그럼 빵점 곱하기 10 이렇게 해가지고 기여도를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뤘습니다. 그리고 뭐 히트 커패시티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우리가 CV 같은 거 계산하는 거 해봤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의 자체가 라운드 U, 라운드 T, V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내부 에너지 U가 결국 이 에버리지 에너지 E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 바로 히트 커패시티 CV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부 에너지의 평균 값을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히트 커패시티 값도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로부터 다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이면 이 파티션 펑션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히트 커패시티를 계산하는 것은 CV는 뭐 2분의 3 R이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그렇지만 얘가 당장에 다이아토믹이 됐을 때의 히트 커패시티 값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다뤄본 적도 없고 뭐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막막함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물론 꼭 파티션 펑션이 아니더라도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히트 커패시티를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떠올려 보면은,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가 가지고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어떤 모션을 할 수 있는가, 뭐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일렉트로닉, 이런 에너지들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가능하니까, 뭐 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고 뭐 각각의 2분의 1 RT만큼 기여해서 토탈 값이 2분의 3 RT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다이아토믹 케이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다이아토믹은 모노아토믹이 가지고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트랜슬레이션에 로테이션이랑 바이브레이션 더해져서 그 텀들 각각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팬시한 방법으로 이걸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를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 Q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모조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용성을 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복습을 하고 우리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부터 새로 나가게 될 내용은 17.5절입니다. 17.5절의 제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We can express the pressure in terms of 파티션 펑션 Q.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바로 직전의 절에서는 뭐 에버리지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 히트 커패시티를 파티션 펑션 Q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 파티션 펑션 Q로부터 프레셔 P를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랑 부합하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프레셔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 내용은 사실 그 19.6절에 가서 우리가 따로 식을 데리베이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래서 대문자 PJ NB, 우리가 프레셔 이야기할 때는 여기 볼드체로 표기할까요? 그 스몰 PJ probability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그어서 좀 더 볼드로 표시한 거는 프레셔다,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에너지를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요 내용은 섹션 19.6에 가서 다시 볼 내용이고, 그러면은 각각의 앙상블 안에 있는 스테이트, 에너지 스테이트가 가지게 될 압력을 우리가 대문자 PJ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average pressure, statistical mechanics, 통계 연력학에서 말하는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거는 곧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하는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small pj 곱하기 nv 베타, 요게 의존하는 거에다가 대문자 p nv pj겠죠. 요걸 곱해서 전체 스테이트 혹은 분자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타내는 기대값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에 바로 윗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각각의 스테이트가 나타내는 압력 PJ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넣으면은 J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돌아가고 스몰 PJ 확률 곱하기 마이너스 라운드 EJ EB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확률 스몰 PJ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스몰 PJ가 결국 파티션 펑션 Q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식을 다시 전개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라운드 EJ EV N 파티션 펑션 Q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요 에너지라고 남겨져 있는 요 에너지와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으로 나타낸 요 형태도 우리가 파티션 펑션으로 나타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average pressure라고 하는 부분을 파티션 펑션 Q만 알면은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티션 펑션 Q에 생긴 꼴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J를 J에 대해서 모두 다 더한 거, 이걸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 NV에 의존하는 그런 녀석들이잖아요. 그런 물리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얘를 만약에 얘를 요 녀석 파티션 펑션 Q를 잘 미분을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형태의 식을 만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지수로 마이너스 베타 EJ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들어있는 지수에 대해서 여기 지수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 뭐 n이 되었건 v가 되었건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하면은 원래 익스포넨셜 함수도 살아남고 그죠? 원래 익스포넨셜 함수도 살아남고 그 안에 있는 지수를 한 번 더 미분한 텀 여기 앞에 나오는 텀 이런 것도 나오도록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를 부피의 V에 대해서 n을 고정시킨 상태로 n이랑 베타를 고정시킨 상태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은 베타는 지금 상수처럼 취급되니까 요 베타는 상수처럼 취급돼서 아예 제일 바깥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베타가 빠져나올 거고 그 썸 기호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를 미분한 텀이 파셜 EJ 오버 EV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 NV 텀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었더니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서 이야기했던 에버리지 프레셔를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나타나죠. 마이너스 기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편미분 에너지를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남아 있고 익스포넨셜 텀 남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요 초록색 부분을 요 파란색 내용으로 갈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갈아 끼워 넣어 보면은 그것이 곧 프레셔 P는 베타분의 1에 라운드 Q 라운드 V N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Q가 빠졌네요. Q분의 1이 네, Q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그 Q분의 1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미분이 한 번 더 나왔다. 이거는 라운드 ln Q를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베타로 쓰는 게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KBT분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에버리지 프레셔를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고 KBT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파티션 펑션 Q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파티션 펑션 Q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만 쓸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산수죠. 편미분 같은 거 하고 뭐 곱해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이렇게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프레셔를 계산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랑 부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ideal gas equation of state.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을 뭐 유도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파티션 펑션을 먼저 써야 되는데 for a monoatomic gas 단분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써보면은 얘는 대문자 QNV 베타는 N 팩토리얼 분의 소문자 Q V 베타의 전체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전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뭐 파티클이라고 해도 좋고 분자라고 해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펑션으로부터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식의 근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QV 베타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의 경우에는 그 주어진 식이 h제곱 베타의 2파이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계산을 했다는 뜻이죠.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의 꼴을 봤을 때 그 로테이션이나 바이브레이션 텀 없이 그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고, 모노아톰이 깼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 원자 하나만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셔 P를 한번 에버리지 프레셔 P를 계산해 봅시다. 에버리지 프레셔 P를 계산하려면은 앞에 식에서 봤을 때 KBT 라운드 로그 Q의 라운드 V N 베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로그 Q에다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N이랑 베타가 들어가는 텀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부피 V만 남는 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 생긴 꼴들을 보면은 지금 부피 V가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죠. 여기 말고는 나머지 텀들은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Q를 취해주면은 N ln Q 마이너스 ln N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 떨어지겠죠. 여기 전체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집어 넣어주면은 뭐 베타 그 부피 V를 제외한 텀, 부피 V에 해당하는 텀만 써보면은 N ln V가 남을 것이고, 뭐 나머지 텀들은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텀들은 뭐 베타 혹은 N에 관련된 텀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Q를 부피 V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라운드 ln Q를 V에 대해서 N 베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미분해주면 V분의 N이라고 하는 값만 남죠. 이건 다 뒤에 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즉 에버리지 프레셔 P 혹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압력 P라고 하는 거는 KBT V분의 N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에버리지 에너지 계산했을 때 또 뭐 등장하는 똑같은 녀석들인데, 요 대문자 N 곱하기 볼츠만 상수 KB가 결국 NR이랑 스몰 NR이랑 똑같잖아요. V분의 NR 온도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은 여러분들의 잘 아시는 P는 V분의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 nRT 요 형태로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 우리가 좀 재미있게도 이 과정 어떻게 해서 우리가 PV는 NRT에 도달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사실 어떠한 실험적인 결과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화학 시간이나 아니면 일반화학 시간에 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관찰에 근거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죠. 뭐 보일의 법칙에 따라서 T분의 1에 비례한다. 부피는 뭐 게일 이삭 법칙,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요거 세 개 종합해 가지고 부피가 P분의 NT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 집어넣어 가지고 PV는 NRT 요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를 가정하고 모노아토믹한 케이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것은 인디펜던트 파티클이라는 뜻이죠. 인디펜던트 파티클을 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먼저 풉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상자 속 입자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을 풀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 레벨들에 대한 정보를 쭉 다 얻을 수가 있죠. 에너지 레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럼 에너지 레벨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 펑션 Q를 가지고 에버리지 프레셔 혹은 실험에서 관찰하는 프레셔 P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스테이트랑 정확하게 똑같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소 계산하는 과정들은 좀 복잡하지만은 그 철학 자체, 이 통계 연력학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그렇게 되고 이그젬플 17-4는 이제 어떤 좀 재미있게 생긴 파티션 펑션을 주었습니다. 파티션 펑션을 주었는데 이거 직접 같이 풀 건 아닌데 뭐 식의 모양만 한번 봐볼게요. Q는 mv 베타라고 하고 n 팩토리얼 분의 1에 v 마이너스 nb n승 엑스포넨셜에 베타 a n 제곱 나누기 v. 이런 다소 희한하게 생긴 파티션 펑션을 가져다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P를 계산해 보라라는 게 예제 17.4예요. 여러분들이 뭐 눈치가 조금 빠르시면은 눈치 이미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아는 형태의 식이죠. v-nb가 등장하고 뭐 an 제곱 나누기 v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예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에 기반한 파티션 펑션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P를 계산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v-nb nkbt 마이너스 v제곱 an제곱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정보만으로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개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도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매크로스코픽하게 어떤 압력을 가지는지,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7.6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내용들 17.6절이랑 17.7절 그리고 17.8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스페시픽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큰 클래스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은 The partition function of a system of independent distinguishable molecules is the product of molecular partition functions. 제목이 정말 역대급으로 긴 절이긴 한데 뭐 끊어서 한번 봐보죠.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나타낼 건데, 이게 만약에 그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몰레큘들이 인디펜던트하고 상호작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여기서 이제 17.6절이랑 17.7절에서 비교하게 되는 주요한 내용은 디스팅기셔블 하냐 인디스팅기셔블 하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입자를 만약에 얘는 1번 입자, 얘는 2번 입자, 얘는 3번 입자 레이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스팅기셔블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몰레큘러 파티션 웨이브 펑션, 죄송해요. 제가 양자가 입에 붙어가지고 펑션만 나오면 앞에 웨이브 펑션 붙여서 말하는데, 몰레큘러 파티션 펑션의 곱으로, 단순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에 생긴 꼴을 제가 먼저 한번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식이 의미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Q, NV, T, NV 베타 이렇게 썼을 때 대문자 Q가 이제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Q로 쓰는 게 몰레큘러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QVT의 n승, 이 녀석을 몰레큘러 파티션 펑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이제 디스팅기셔블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인디스팅기셔블하다, 구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앞에다가 n 팩토리얼을 곱해주고 q에 vt n 이렇게 됩니다. indistinguishable. 그래서 17.6절이랑 17.7절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그냥 딱 두 개 식으로 쓰라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이 두 절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지는 다 드렸고 실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쓰실 분 있으세요? 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결국 에너지 레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에너지 레벨의 정보가 있어서 EJ 값을 알고 있어야지 걔네들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J 취해가지고 다 더해서 파티션 펑션 Q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야 된다. H 부사이는 EJ 부사이 J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만이 에너지 레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냐, 그건 꼭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너지 레벨 준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너럴하게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서 요 식을 풀어서 에너지 레벨의 세트를 구하는 겁니다. EJ NV 값을 계산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 중괄호를 쳐서 얘네들을 세트라고 불렀던 이유는, 여러분은 상자 속 입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자 속 입자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 상자 속 입자를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었을 때 에너지가 한 개 나오나요? 한 개가 아니라 양자수 n에 따라서 에너지 셋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입자가 한 개 들었는 게 아니라 n바디 프로블럼이에요. 즉 입자가 n개 들어있는 녀석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리화학, 특히 양자화학, 양자역학에서 정말 싫어하는 거는 입자의 개수가 3개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그젝트하게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디까지예요? 투바디까지죠. 투바디는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시간에 혹은 양자화학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 리지드 로테이터, 수소 원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아주 이그젝트하게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3바디 이상이 넘어가면은 풀 수가 없고, 그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n바디는 당연히 더더욱 안 풀리겠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좋은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얘네들이 인디펜던트한 입자라는 가정을 해주면은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사실은 n바디든지 뭐 수천 개의 바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각각을 다 풀어서 각각의 에너지를 다 더해준 게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와 똑같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n바디 프로블럼을 우리가 토탈 에너지, 이 토탈을 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인디비주얼한 각각의 파티클의 에너지를 몽땅 다 더해서 토탈 시스템의 에너지로 근사를 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근사가 성립할 수 있는 거는 인디펜던트 파티클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 파티클들이 디스팅기셔블 하냐, 인디스팅기셔블 하냐,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디펜던트 디스팅기셔블 파티클을 상대를 할 겁니다. 디스팅기셔블 하다,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랑 구분이 불가능한 입자를 다루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그 경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화학 시스템에서 디스팅기셔블한 파티클이 있을까요? 여기서 채취한 CO2 분자, 산소 분자랑 여러분들 집에 가서 채취한 산소 분자, CO2 분자 구별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거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예전에 그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원소들은 원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디에서 채취하는지에 따라서 바뀌지 않죠. 그 실제로 우리가 마주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에서는 원자 분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 원자가 어디서 왔는지 저 분자가 어디서 왔는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이거 쓰고 할까요? naturally 대부분의 화학 시스템은 indistinguishable하다. 셔블하다. 그렇지만 어디나 그렇듯 예외는 있다. 어떤 게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들? 예를 들면은 퍼펙트 크리스탈 같은 것들은 좋은 그 예외가 될 수 있죠. 비록 우리가 원자 자체,
분자 자체를 구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얘가 격자에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격자 있을 때 격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색깔로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위치랑 초록색 위치, 파란색, 빨간색 위치에 뭐 분자 결정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CO2가 들었다고 해볼게요. CO2 그 자체를 구별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레티스 사이트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레티스 사이트는 구분이 가능하죠. 디스팅기셔블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란색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초록색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란색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퍼펙트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각각의 그 입자, 파티클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때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겁니다. 그리고 뭐 입실론 IA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여기서 말하는 A는 파티클, 어떤 파티클의 에너지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위첨자가 되겠고, 아래 첨자 IJK로 돌아가는 거는 에너지 상태, 에너지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탈 에너지 대문자 E를 한번 써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들이 디스팅기셔블 하니까 각각의 파티클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얘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파티클은 에너지가 I 스테이트에 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파티클은 에너지가 J 스테이트에 있다. 쭈루룩 해서 뭐 C라고 하는 입자는 K라는 스테이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쭈루룩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파티클이 있는 시스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N개의 텀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입자들이 뭐 I 레벨 차지하고 J 레벨 차지하고 K 레벨 차지하고 요런 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생기는 토탈 에너지의 뭐 합이 각각 다른 조합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토탈 에너지에도 우리가 L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따로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써보면은 대문자 QMVT는 시그마 썸을 하는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2의 L NV 이렇게 되겠죠.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하는 게 그 각각의 인디비주얼 파티클이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들의 컨비네이션을 하나의 노테이션, 하나의 인덱스 L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좀 더 익스플리시트하게 풀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N개의 서메이션 텀이 사실은 서메이션 돌아가는 거겠죠. I에 대한 서메이션, J에 대한 서메이션, K에 대한 서메이션. 그렇죠? 왜냐하면은 요 A라고 하는 사이트에 위치한 인디비주얼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I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셋 있죠? 입실론 i 셋. 여기서 i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얘가 모든 값이 가능해서 서메이션 i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i라고 하는 인덱스가 사실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i를 이렇게 서메이션 다 해줄 거면은 j에 대해서도 해주고 k에 대해서도 해주고, 즉 n번에 우리가 이런 서메이션을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a 입실론 jb 입실론 kc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어때요? 인디펜던트 하면서 디스팅기셔블 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디스팅기셔블 하기 때문에 이 n개의 서메이션을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 사이트에 있는 녀석의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I 인덱스가 돌아가잖아요. 여기 나오는 I 인덱스와 그 다음에 나오는 J 인덱스, 그 다음에 나오는 K 인덱스, 얘네들 사이에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죠. A라고 하는 녀석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레티스에 박혀있는 입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요 녀석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B라고 하는 사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특정할 수 있죠. 독립적으로.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이 서메이션을 다 떼낼 수가 있습니다. 다 떼내가지고 i에 대한 서메이션을 해서 2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ia j에 대해서 입실론 베타 ejb 2의 마이너스 베타 입실론 kc 아이고 글자가 너무 뭉개졌네요. 여기는 베타 입실론 jb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국에는 뭐 요거랑 다 곱하기가 돼버렸죠 이제는. 그래서 요 녀석 각각을 우리가 QVT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분자로 국한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요 형태의 파티션 펑션, 인디비주얼 파티클의 파티션 펑션을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QMVT를 AVT, QBVT, QCV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분자들의 몰레큘러 파티션 펑션을 다 이렇게 곱하기로 프로덕트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 총 n개의 텀이 있겠죠. n개의 파티클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끝에까지 가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n개 텀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A 사이트, B, C 이런 레티스 사이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입자들은 같아요.
똑같은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얘가 A 레티스 사이트를 차지하는지 B를 차지하고 있는지 C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죠?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어떤 레티스 사이트에 있더라도 얘들은 그냥 같고 다 똑같은 값이에요. 그 말은 QVT에 얘네들가 몇 번 등장한다 그랬죠? n번 등장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에 n승을 취한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졌죠.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만 알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몰레큘, 이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셋, 에너지 레벨들만 알면 되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인디비주얼 파티클의 에너지를 푸는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18에 가서, 다음 챕터겠네요. 다음 챕터에 가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예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난 강의에서도 조금 다루었던 내용인데, 예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아인슈타인이 아토믹 크리스탈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 Q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U0에 이 식 자체를 외우거나 당연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를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식에 생긴 꼴을 봤을 때 아토믹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토믹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아이덴티컬한 인디펜던트 디스팅기셔블 시스템이죠. 아이덴티컬하고 인디펜던트하고 디스팅기셔블하고, 그래서 웨이브 펑션 파티션 펑션이 생긴 꼬라지를 보니까 Q에 VT에 전체 n승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도해온 과정이 잘 맞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17-7절로 갈 건데요. 17-7절의 제목은 Partition Function of a System. 아까 전이랑 거의 비슷해요. Independent 한데 이번에는 Indistinguishable입니다. Indistinguishable atoms or molecules can usually be written a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17.6절의 제목 구조와 거의 똑같아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인디펜던트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indistinguishable하죠. 구별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제너럴한 화학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조금 그래서 일단 답을 보면은 시스템 파티션 펑션은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의 n승에다가 n 팩토리얼을 나눠준 거랑 똑같다. 우리가 앞에서 디스팅기셔블한 케이스를 봤을 때는 요렇게 있었잖아요.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었는데 인디스팅기셔블이 되니까 이번에는 요 n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부분은
그냥 can be written이 아니고 can usually be written이죠. 어떤 특정한 경우 가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조건일까? 컨디션이 뭘까?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원자든 분자든 애톰이나 몰레큘 다 구분이 가능하지 않죠. 구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토탈 에너지를 쓸 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IJK 뭐 인덱스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입실론 I 더하기 입실론 J K 그렇게 해서 n개 텀을 쭈루룩 다 더한 에너지가 그 토탈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디스팅기셔블한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와 조금 달라진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퍼스크립트 위치가 다 비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입자가 어떤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입실론 i를 가진다, 입실론 j를 가진다, 입실론 k를 가진다. 즉 어떤 분자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그 여기 안에 있는 개수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입실론 1이고 누가 입실론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스크립트 부분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하나의 L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받아 쓰기에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L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받으려면은 A라고 하는 사이트는 I 에너지, 그 다음 뭐 B라고 하는 사이트는 J 에너지, C라고 하는 사이트는 K 에너지, 요 인덱스 매핑이 돼야지 요거 전체를 따서 우리가 얘를 앞으로 L이라고 하는 인덱스로 부릅시다 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IJK 익스플리시트하게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차이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한번 봐보면, 그럼 우리가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대문자 Q를 써보면은 이게 결국 IJK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IJK를 다 더해주는 거죠. 뭐 사실 인덱스가 약간 인덱스를 쓰는 방법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똑같은 식의 유도예요. 그죠? 뭐 별다를 게 없죠. 그 다음에 요 인덱스를 우리가 풀어서 여기 에너지 부분을 풀어서 써주면은 IJK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의 입실론 I 입실론 J 입실론 K 이렇게 됩니다. 제가 비록 여기를 그 시그마 기호 하나로 썼지만은 시그마 기호가 몇 번 등장하겠어요? n번 등장하겠죠. 우리가 n개의 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개의 파티클이 들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n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디스팅기셔블 시스템에 대해서는 i를 어떤 그 사이트에 대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B라는 사이트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다 따로 떼서 계산해도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죠? 얘네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A의 에너지를 정하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긴가민가한 느낌이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 파울리 베타 원리. 하나의 입자가 1s 오비탈 업스핀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입자가 1s 오비탈의 업스핀 차지할 수 있나요? 없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인디스팅기셔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나의 에너지를 정해버리면, 한 입자 에너지를 정해버리면 그 다음 입자 에너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서 얘네들을 인디펜던트 썸으로 떼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제도 간단한 예제를 example 17-5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시스템이 두 개의 non-interacting independent 하다는 거죠. identical 페르미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에게 available한 에너지는 입실론 1부터 입실론 4까지 4개가 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는 총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한번 써보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 E는 우리가 만약에 그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입자를 상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레벨에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보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에너지 레벨에 계속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페르미온,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똑같은 에너지 레벨에 자꾸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입실론 첫 번째 입자도 입실론 1의 에너지 레벨을 차지하고 두 번째 입자도 입실론 1을 차지하는 이런 케이스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페르미온에 대해서는. 그럼 전부 다른 조합을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조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수열 이거 경우의 수 나열을 해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요렇게 쭈루룩 갈 텐데 다 써볼까요? 이왕 썼는 거? 요렇게 되겠죠. 인덱스가 서로 다른 조합들을 9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나 입실론 2 더하기 입실론 1이나 같죠? 왜 같아요? 만약에 입자가 디스팅기셔블 하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죠. 첫 번째 입자가 입실론 1, 두 번째 입자가 입실론 2. 밑에 거는 첫 번째 입자는 입실론 2, 두 번째 입자는 입실론 1을 차지하는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디스팅기셔블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덴티컬한, 구별이 안 되는. 이 노테이션 매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복되는 거니까 빼야 되죠. 얘도 중복되는 거 다 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능한 게 6개만 남죠. 그래서 이처럼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제가 없기는 한데 17-5에 약간 우리 자체적으로 17-5의 2 이걸 만약에 보존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보존에 대해서 한다, 그 서메이션 에너지를 총 에너지, 토탈 에너지를 더해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말했는 6개에다가 추가로 더 생기는 페어는 입실론 1, 입실론 1, 입실론 2, 입실론 2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파티클이 같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그런 토탈 에너지도 가능해지죠. 이제는 보존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 이제 10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지금 뭐 분자 사이즈에서는 그럼 뭐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몰레큘러 파티션 펑션이기 때문에 보존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토탈 에너지 오브 보존. 보존은 페르미온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제약이 덜하죠. 같은 레벨 안에도 막 똑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마치 우리가 제약이 적어졌으니까 서메이션을 하는 것도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1개의 파티클은 전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한 개만 다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n-1개 입자가 입실론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한 개의 파티클만 입실론 2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요 가능한 경우가 총 이런 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입자가 입실론 2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입실론 1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역시 똑같은 형태로 이번에는 세 번째 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입실론 10의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형태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어레인지먼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n개가 나옵니다.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케이스,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n개 정도면 다행이죠. 이 정도면은 문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심플한 편이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다른 극단. 이번에는 all the n particle are in different. 만약에 n개의 파티클이 있는데 걔네들의 에너지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이거는? 결국에는 n개를 순서 배열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개 나오죠. 아마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조합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거꾸로 나오는, 이렇게 해보면은 n 팩토리얼 개의 개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 보존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쓰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프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 문제를 좀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볼츠만 스태티스틱스, 볼츠만 통계라고 부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에너지 레벨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umber of quantum states,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number of particle, 즉 n 값이죠. 이 값에 비해서 아주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크다라고 하면은 그런 입자들이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에 2개 이상 들어갈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방이 1000개 있어요. 방이 1000개 있고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 20명 있습니다. 20명에게 랜덤하게 방으로 들어가 봐라고 했을 때 1000개의 방이 있으면 같은 방에 들어갈 확률이 꽤나 낮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또 다른 경우, 만약에 방의 개수가 100개다. 그러면 이제 같은 방에 들어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이번에는 방이 30개다.
같은 방에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방에 들어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에게 허용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개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랑 같은 옵션을 선택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죠. 근데 반대로 이번엔 방이 1000개가 아니라 10만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은 여전히 20명이에요. 같은 방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넘버 오브 퀀텀 스테이츠, 에너지 레벨이 입자의 개수 n개보다 훨씬 더 많으면은 같은 방, 같은 스테이트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n개의 n 파티클을 n 에너지 레벨에 배분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은 n 팩토리얼 개만큼의 조합이 나오겠죠. 즉 n 팩토리얼 개만큼의 토탈 에너지가 똑같은 녀석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복해서 카운트하면 안 되죠. 자연과학에서는 하나의 어떤 스테이트가 한 번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괄호로 칠까요? 요거에 지금 다 디스팅기셔블을 하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몰레큘라 파티션 펑션을,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똑같은 것들이 n 팩토리얼 개수만큼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다 똑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카운트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n 팩토리얼만큼 카운트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녀석들이 한 번만 등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넘버 오브 퀀텀 스테이트가 넘버 오브 파티클보다 엄청 클 것 같기는 해요. 엄청 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왜 이렇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아이겐밸류 에너지가 즉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아이겐밸류잖아요. 셋은 사실 인피니트 셋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상자 속 입자 풀었을 때 n 값에 어떤 제약이 1보다 큰 정수 이렇게 하고 끝이죠. 한쪽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자 속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은 사실은 무한대의 개수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게만 쉽게 생각하면은 무한대만큼 어베일러블 하니까 당연히 파티클 개수는 무한대가 아니니 왼쪽이 훨씬 더 큰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무한계가 이렇게 어베일러블 하다라고 해도 실제로 나에게 접근 가능한 에너지 레벨이 많은 게 중요한 거죠. 맞나요?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요 3개 층 정도밖에 액세스 할 수 없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위에 무한대개의 에너지 레벨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나는 분자는 여기 위에는 이보다 위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분자가 이렇게 접근 가능한 에너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게 분자의 열 에너지 KBT가 되거든요. 그럼 좀 더 엄밀하게 사실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넘버 오브 퀀텀 스테이트가 넘버 오브 파티클보다 엄청나게 크다. 이건 사실은 in generally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KBT 정도 안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퀀텀 스테이트의 개수가 정말 이렇게 많을까?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자의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분자 에너지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많아봐야 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방의 비유로 돌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방이 아까 전에 비유처럼 1000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사람이 20명 있고. 근데 이번에는 1층에 방이 한 10층, 한 층에 한 개씩 10층까지 있고 나머지 990개의 방은 저기 한 3000층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거기에?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자들의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스테이트만 유의미한 거지 그 위에 있는 것들은 10만 개가 있든 100만 개가 있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확인해 봐야 되죠. KBT 레벨 안에 정말 그게 많이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게 분자의 운동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일렉트로닉 그런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들이 있는데 근데 이 그 중에서 단 한 개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레벨만 고려를 해도 KBT 안에 엄청나게 많은 퀀텀 스테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것도 약간은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움직임이죠. 질량 중심이 움직여가는 거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랑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에너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운동 에너지 레벨이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나요? 아니면 컨티뉴어스한가요? 컨티뉴어스 하죠. 그죠? 거의 컨티뉴어스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레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이런 그림 배우셨을 텐데 일렉트로닉 에너지 레벨은 굉장히 큽니다. 갭이. 그리고 그 사이를 듬성듬성 채우고 있는 게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되고 이거보다 좀 더 촘촘하게 들어있는 게 로테이션 에너지 레벨이 되고 이거를 엄청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 사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게 트랜슬레이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고려를 해도 저기 넘버 오브 퀀텀 스테이트가 m 파티클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 때문에 MVT는 QVT의 전체 n승의 n 팩토리얼로 나눈 거를 여러분들의 시스템 파티션 펑션 identical indistinguishable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저기 앞에서 말한 넘버 오브 퀀텀 스테이트랑 그 파티클의 개수가 정말 부등호가 왼쪽으로 벌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볼츠만 크라이테리온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V분의 N, 입자의 밀도죠. 입자의 밀도분의 8m kBt분의 h제곱 3분의 2승이 이게 아주 1보다 작다, 엄청나게 작다 이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말한 valid 유효한 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의 그 부등호가 이렇게 요 값이 1보다 아주 작아지려고 하면은 매스가 아주 큰 입자, 질량이 아주 큰 입자면은 요거 만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높은 경우, 혹은
number of density가 아주 낮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들이 그 돌아다닐 수 있는 속도의 분포,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더 브로드해지기 때문에 뭐 당연한 이야기고, 입자의 개수가 덴시티가 낮다 그러면은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방의 개수가 고정이 돼 있을 때 사람의 숫자, 밀도가 줄어들면 한 방에 들어갈 확률도 줄어들고, 매스가 커지면은 점점 그 요거는 이제 드브로이 물질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thermal de Broglie wavelengths, 즉 어떤 하나의 입자가 가질 수 있는 평균적인 운동량, 열 에너지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에너지가 대략 kBT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EM분의 P 스퀘어잖아요. 그 말은 운동량 P라고 하는 게 루트 EM kBT분의 1의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냥 루트 EM kBT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물질파 웨이블랭스 람다가 P분의 H에 해당하니까 루트 EM KB T분의 H 이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뭐 3차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3승을 취해 준 거고요. 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덴시티, 이 V분의 N이라고 하는 게 결국 덴시티를, 입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조밀하게 많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덴시티랑 이 드브로이 물질파, 하나의 그 입자가 차지하는 어떤 입자의 사이즈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kBT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졌을 때 그 입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볼륨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곱했는 게 1보다 훨씬 작다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그 어베일러블한 퀀텀 스테이트에 비해서 입자의 개수가 작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근사가 정말 제너럴리 잘 맞냐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 테이블 17.1을 보시면은 뭐 리퀴드 헬륨에 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스 헬륨, 그 다음 가스 헬륨의 다양한 온도에 대해서 쭈루룩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값들이 1보다 아주 작은 그런 값을 나타낸다. 물론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리퀴드 헬륨이나 가스 헬륨의 한 4켈빈에 해당할 때에는 이게 좀 값이 잘 안 맞긴 하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특수한 그 보존에 대해서는 페르미 디락 그 디스트리뷰션을 해가지고 새로 봐야 되는 거고, 보존에 대해서는 보제 아인슈타인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새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이런 근사가 잘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7장의 마지막 절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